네, 안녕하세요. 이광구의 강학원 민원 모니터링 시간입니다. 오늘도 이광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오늘 3월 전반기 그 민원 내용 조사를 해보신 거죠? 네. 예,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? 그동안 이렇게 민원 군정에 바란다 게시판을 보면 뭐 민원 그러면 약간 좀 불편함, 불만 뭐 이런 거잖아요. 민이 국민 민자 네. 원하다 뭐 네. 이런 거거든요. 국민이 원하는 거는 그렇죠. 네. 질문이든 뭐든 다 가능한 건데 네. 이 민원 하면은 뭔가 뭘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 많죠. 인상이 많죠. 예.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본 것과 여기서 다룬 것도 주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죠.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민원은 네네.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네. 이제 조금 지식을 묻는 것이었는데 네네네. 사실 이분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.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무연고 묘 때문에 예. 그 어머니한테도 물어봐도 모르고 누군가가 몰래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랬구나. 땅을 아마 혹시 뭐 매각을 하려든가 뭐 이런 거 개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나 보죠. 그전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그렇죠.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묘에 대해서는 또 그렇죠.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잖아요. 그래갖고 그렇죠. 사실 굉장히 난감한 거거든요. 땅 주인도. 그렇죠. 함부로 건드릴 수 없죠. 네,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는데 네네. 이 선언면에 우리 고상준 복지팀장 담당자께서 네네.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다뤄놓으시더라고요. 네네. 저도 이제 평소에 조금을 알고 있었는데 네네. 딱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어서 네네. 왜냐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거든요. 네네네.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네네.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남의 땅에 이렇게 네네. 묻었다 하더라도 그렇죠. 그래서 공고를 내는데 예.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. 하나는 예. 그 묘를 옮기기 최소 3개월 전에 예. 그 두 군데 그 공고를 내야 되는데 예. 일간신문, 예. 일간신문인데 예. 그 중에 하나는 네. 중앙일간지에 된다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러니까 두 군데 내는 방법이 있고 네. 그거나 네네. 이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용이 들겠죠. 네. 뭐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려니까. 그렇죠. 또 하나는 그 비용 때문에 아예 두 번째 방법도 아마 제일 작은 것 같은데 네네네.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. 네네네. 이거는 돈이 안 들겠죠, 아무래도. 네네네. 그 다음에 네. 그 일간신문 공고. 네. 근데 여기 일간신문은 예. 중앙일간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조금 더 예. 싼 거겠죠. 예. 근데 단 두 가지 방법 사이에 기간이 40일 이상 충분히 시간을 덜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한 다음에 네네네.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이제 신고를 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광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. 이 무연고묘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지식 그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또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네.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어떤 포인트를 네. 그 시사적으로 받았냐면 네. 궁금한 게 있으면 네.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네. 강화군 민원 게시판에 올라가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됩니다. 그렇죠. 군과 관련된 거, 행정과 관련된 거는 네. 보통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럴 경우에는 또 전화 통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내용을 올리면 그 민원을 뿌려주는 그 담당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민원은 어느 담당자가 대답을 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정확히 그분이 원하는 권위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. 그 일을 어디서 처리하고 어디서 답변하는지를 보면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질의민원도 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네, 맞습니다.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앞으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군청이나 군청의 담당자들도 참 이런 거 처리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사연인데 어쩔 수 없는 건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죠. 이 두 번째 사연은 하천 악취에 가는 거예요. 이분이 민원이 쓰신 거는 이제 상동함천 근처에 사시나 봐요. 이제 물을 우리가 이제 농업용사 부족하니까 많이 이렇게 가둬놓잖아요. 그냥 다 흐르게 놔두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오래 가면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. 근데 또 들어오는 물이 항상 다 좋은 물만 들어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죠? 뭐 이러저러한 그 오폐수들이 들어올 테니까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하천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. 이분은 표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축 분뇨 냄새보다도 더 심하더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
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달았는데 사실 제가 볼 땐 이 담당자도 참 답변하기 난감했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한다. 그 다음에 그 폐수 배출 우려가 되는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. 이런 당위적인 답변을 하신 거죠.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답변에 현장에 나가 봤더니 현장에 나가 봐야죠. 현장에 나가 봤더니 민원인이 얘기한 것만큼 심각한지를 봐서 심각하지 않으면 뭐 심각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심각하면 좀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 뭐 나중에 뭐 전화를 좀 드린다라고 한다던가 개선을 하겠다거나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수질 검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나가봐야죠. 현장에 나가보고 상황을 보고 답변을 하는 게 맞았는데 저는 좀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었으면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. 기자처럼 생각은 안 하고 저는 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강화에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사는 우리 지역 주민도 그렇지만 또 외지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오면은 아름다운 산가들 하천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사는 여기서 살면서 보면은 우리 작은 하천들 이렇게 보면 썩 그렇게 좀 놀러 오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쓰레기 많이 버려져 있고 수질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이거를 좀 더 담당자 선 이상으로 진짜 군 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과제를 세우거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을 수립해 본다든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도시 지역도 보면은 예전에 냄새 심하고 오염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요 도시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깨끗해요. 그렇죠. 거기 뭐 안양초 같은 데 물고기들 많이 살잖아요. 그러니까요.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강화는 사실은 자연과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곳인데 막상 와보면 이렇게 냄새 막 나고 하면은 굉장히 하여튼 여기가 관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곳인데.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농가의 그 어떤 농업 관련한 보조금 지원하는 거 중심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이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점차 줄여나가고 이런 이 지역 차원의 아니면 마을 차원의 이렇게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시설 개선 이런 쪽에 그 예산을 좀 많이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광구 선생님 제가 자꾸 딴지를 걸어서 죄송합니다. 좀 사례를 좀 잘못 드셨다고 보는데요. 저는 그 어마어마하게 불필요하게 그 쓰여지는 예산이 많고요. 그런 데 쓰지 말고 이런 환경 개선하는 데 예산 써라.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았나 생각입니다. 강화군 절대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제가 딴지를 걸어서. 그 다음에 또. 그 다음에는 이것도 참, 이 민원을 제가 보면서,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담당자하고도 전화도 해봤는데,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도 참 답변하기 힘들었겠다 싶었는데, 그 어려움을 실제로 하더라고요. 왜냐면은, 내가 아는 고천리 그 소강서 근처에 이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 이건 국유지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그 누군가 무단해서 거기다 그 건축물을 지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 농사도 짓고 있다. 이거를 민원을 넣은 거예요. 근데 이분이 작년 그 9월달에 이미 1차 민원을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 3월달에 다시 그걸 점검하는 거죠. 왜 그때 내가 민원 넣었는데 잘 하고 있냐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건설과에서는 그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.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겠다. 이렇게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. 그러면 그 자진 철거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들이 철거했나? 그 다음에 행정 조치를 뭘 내렸지? 그럼 과태료를 내렸나? 어떻게 했지?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담당하신 글쓴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. 그 민원인은 지번상에 있는 도로를 확보하고 싶은 거고 이미 여기서 이제 그 건축물 있는 사람은 이게 수십 년 된 거다. 그게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요즘 뭐 최근 뭐 5년, 10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명령 나가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죠. 근데 뭐 한 40년이 된 거라는 거예요. 40년이 된 거라고요? 정확하긴 하는데 뭐 수십 년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
야, 이거 난감하겠구나, 이분도.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자기는 일단 원칙적으로 일단 답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그렇다고 행정 대집행을 하기도 어렵고 난감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글쎄요, 이거 하여튼 좀 잘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는 이게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어디는 막 대집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데는 사실은 방치해온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래서 방치해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이분이 이렇게 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군유지인데 국가도지 그 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 짓고 농사 짓시면 안 되죠. 그렇죠, 물론.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한두 건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, 이런 게. 사실 많거든요.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야죠. 근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건건이 해결하다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막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든가 해결 방향을 세운다든가 하는 것들은 좀 큰 과제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마지막인가요?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진입로 포장해달라는 건데, 사실 이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군 행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, 마을 사람들의 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강화에 뭐 한 20 몇 년 동안 살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는 그 면사무소와 이장들 간의 협의에서 이렇게 되는데 좀 그 불공평하지 않다, 공정하지 않다, 막 이런 얘기들도 있죠. 근데 이제 뭐 사람 사는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화도면 덕포이리의 상촌마을인데 진입로가 한 206m쯤 되는데 이거를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포장해달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충분히 조사를 못 해봤는데 짐작컨대는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유일하게 이 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랬더라면 이미 포장을 했겠죠. 근데 이제 자꾸 마을도 이제 집들도 늘어나고 새로운 데로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특히 이제 비포장이니까 이제 특히 봄철엔 질적거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내신 거예요. 근데 이제 답변을 뭐라 했냐면은 그 중에 일부가 사유지가 있다. 그러니까 화도면에서는 답변을 주기를 그럼 그 사유지 주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. 당연한 말이죠. 당연한 말인데 그러면 이 민원을 쓴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를까?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?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민원인은 포장을 해달라는 건데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뭐 이러저러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해주겠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답변은 해주려고 하는데 동의서 받아와라 이거잖아요. 그건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죠. 본인들이 그 당사자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이용 현황을 봐가지고 만약 진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비포장이면 그리고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죠. 뭐 하여튼 올해 예산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이든 좀 세워가지고 사유지를 좀 협의 매수를 해서 좀 포장을 해주겠습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.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담당자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이 담당자는 사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이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답변 쓴 거는 아주 원칙적인 거거든요. 당연하잖아요. 사유지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거라면 그 사유지는 보상을 요즘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거든요. 실비 보상을. 근데 이거는 지금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포장을 해주려면 동의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. 말도 안 되죠.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도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좀 해주는 상황인데 보상도 없이 그러면 동의서 받으면 거기에다가 좀 포장을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. 그거는 이제 담당자로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표현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 행정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
담당자도 물론 식사를 해야 될 거고, 예, 그다음에 예,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예, 해가지고 예.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렇죠. 있겠죠. 예. 그 도로가 진짜 절박하다면. 제가 봤을 때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고 네. 답변을 하는 게 네.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장 확인을 하면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예, 갔다 와서 본인 선에서 안 되면은 뭐 면장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해서 상의해서 이렇게 답변을 줘야지 이런 식의 그 답변은 민원인을 굉장히 힘 빠지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답변이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이제 민원인의 연락처가 있다면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제 게시판에 이제 민원인 게시판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답변을 다른 담당자만 있어서 답변 다른 담당자한테만 저 같으면 하는 게 이런 맞습니다. 답변을 받으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. 제가 민원인이라면 열받지 마시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좀 이 민원 게시판을 쭉 살펴보면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답변을 쓴 다음에 그 민원인은 그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에 대한 이유 과정이 없어요. 그 보면 그래서 동일 민원이라고 해서 유사한 민원 제대로 답변이 안 달리니까 동일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답변에.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까지 댓글을 다는 것을 허용하는 게 좀 어렵다면 최소한 민원을 처음 낸 사람이 이 답변에 대한 그 자기 의견을 내는 아니 있습니다. 이런 것까지 하면 좋겠어요. 있어요. 한 번도 못 봤는데. 아니 기능이 있습니다. 저기 민원 답변 내용이랑 평가를 다는 그렇지. 이게 있어요. 저번에 한번 맞아 버스 정류장 건에 대해서 본인은 민원을 낸 본인은 고등학생이 쓴 게 있었죠. 네네네. 근데 그것 말고는 한 번도 그거 말고 본 적이 없어요. 그건 이제 안 쓰는 거겠죠. 그렇죠. 적극적으로 그걸 모르는 수도 있겠네. 그죠? 네네. 그런 기능이 있는지를. 알겠습니다. 오늘도 한 4가지 정도 다뤄봤는데요. 참 아마 이런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해결될 문제도 굉장히 많죠. 더 많으시 아니에요. 저희가 약간 조금 더 잘 모니터링을 해서 강하고 행정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뵙겠습니다.